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이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엊그제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반부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조국 씨를 아직까지도 두둔하는 분들은 이 봐라, 대통령이 윤석열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냐, 윤석열 너도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또 팟캐스트들도 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치졸하다, 그러니까 조국 씨를 까는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문재인 대통령의 뒤끝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은 그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을.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최대한 이 사건이 굉장히 엄중한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원칙이라는 거는 절차상의 법,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법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선에서 두 사람 다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는 조국 한 사람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수사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에 일일이 개입했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나가는 검사한테 전화 받아서 내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아예 통화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수사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 당대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 검찰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수사 준칙이 만들어질 건데 검찰은 왜 미리부터 지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조국 씨 부인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 소환을 했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안 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긴급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거인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포도 안 하고 계속 어떤 그 규정과 원칙을 지켜서 수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반면 이제 조국 씨를 임명할 때 원칙적인 얘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검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준 겁니다. 사실 검찰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압력을 주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압력 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 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어떤 회사에서 사장의 최측근을 기업 감찰실에서 감사를 할 때 그 사장이, 그 기업의 오너가 이 감사실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같으면 바로 감사실장 날리면 되죠. 아니면 그 감사실 내에 인적 구성을 다 바꾼다든지 그런 드라마도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원칙론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밑에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알 수 있는 자리고, 인사 문제나 측근들의 비리 문제는 그 보고 주체가 민정수석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이나 이제 그 밖에 총리실 산하의 공직 그 기강 비서실이라든지
뭐 공직기강 뭐 감찰팀이라든지 뭐 특별감찰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부서들이 있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특별감찰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도 인력 확충을 하지 않았었고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독점하고 싶어서 그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을 그냥 유명무실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민정수석을 2년 반 동안 2년 정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조국 수석은 본인의 어떤 과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몰랐던 것이고요. 작년부터 조국 일가, 조카 조범동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닌다. 그 다음에 조국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형 팔아가지고 이런저런 뭐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린다는 게 검찰 쪽에 범죄정보센터 쪽으로 이제 아마 정보가 들어왔을 겁니다. 검찰청 범죄정보센터를 폐지하겠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 수집, 다양한 범죄정보 수집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그렇게 들어온 정보들이 취합이 됐을 테고 일종의 이제 정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져서 총장한테 보고가 됐겠죠.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법무장관으로 들어올 경우에 문제는 검찰이 타격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개혁을 주도했다는 사람이 만약에 정권 말기에 그 사람의 큰 범죄가 밝혀지게 되면 현 정부의 5년은 그냥 휴지 조각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조국 씨가 어떤 방해나 이런 거 없이 축복 속에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어떤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뭐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이래저래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공수처는 결국에는 부결됐을 텐데 그래서 조국 씨는 그게 아쉽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2021년쯤 가을쯤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조국 가족 관련한 조국 스캔들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의 사법개혁, 공수처 이런 걸 막았던 자한당은 영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모든 걸 기대왔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못한 정부로 급전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었고요. 이 윤석열의 수사를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게 서초동에 모였고 여의도에 모였던 그 머리에 든 게 없는 그 양반들인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대통령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그 영조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처럼 궁 안에 갇혀있는 입장이고 대통령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대는 수원에 있는 장용영처럼 서초동에 윤석열이 거느리고 있는 검찰뿐이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상황을 두고 서초동의 여러분들은 조국을 지킨다. 검찰 개혁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당신들 문재인 대통령 팬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해석대로 보자면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째려보고 그다음에 악수할 때도 뭐 딴 쪽 쳐다보고 인상도 뭐 험악한 인상 쓰고 그다음에 그게 앙심이 꼭 쌓여가지고 저런 발표할 때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 마인드로 머릿속 대가리로 해석을 하면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아줌마들 뭐 찜질방에 앉아서 계란 까먹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정도 마인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하다못해 글쎄요 몰라요. 뭐 대통령 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옥좌라는 거는, 왕좌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선한 사람도 거기 앉게 되면 잔인해지기도 하고, 잔인한 사람도 거기 앉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게 왕좌이자 옥좌입니다.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외로운 자리고요. 대통령의 자리가 자기 이름이 걸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자리지, 그 밑에 있던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운동권 선후배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몇 천씩 해먹고 그냥 부자되게, 내 밑에 사람들 다 부자되게 챙겨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 생각하고 대통령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친구이자 한때나마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 그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서 자살하게 만든 그 검찰이나 다른 모든 정치인들한테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복수심만 가지고 올라가서 대통령 하는 지금까지 집권해가지고 지휘하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떨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원칙을 지키고, 지금까지는 물론 밑에 참모들이 엉망진창이라서 제대로 된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근본 자체나 심성 자체는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원칙을 지키고 자제력이 강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씨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명 철회하는 게 맞죠. 그러면 사실 자기한테 올 피해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조국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무고했을 때, 아무 죄가 없는데도 저런 모함을 당했을 때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고 버려버리면 조국 씨는 그냥 그대로 변명의 기회도 없이 매장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양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국 씨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누군가를 임명해서 어떤 국정을 해가는 리더로서 누군가의 어떤 그 구성원에게 음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를 갖다가 곰곰하게 고민하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명 강행을 했을 때도, 조국 씨 임명 강행했을 때도 실망스럽다고는 했지만, 뭐 원칙적으로 하루 정도 실망했습니다만 크게, 그래도 그분의 이제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계속 어떻게 이런저런 이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실 건 아닙니다. 어떤 리더의 자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도 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해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는 겁니다. 하다못해 무슨 봅시다, 뭐 묻지마 등산 동호회 총무라고 하더라도요, 그 동호회 회원들이 만나서 뭐 서로 애정을 갖고 나갈 때 그게 비록 불법이긴 애정이긴 하지만, 그 총무는 막걸리값 계산하고 파전값 계산하고 이게 펑크 안 나게 어떻게든 계산하다가 만약에 펑크가 나면 자기 돈 메꿔서 넣는 게 총무 자리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사람의 책임감을 만드는 건데, 대통령 자리가 오죽이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뭐 여러분이 아쉬운 게 많으니까 모욕적인 말씀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본의를 뜻을 오해하지는 말아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길어지면 제가 열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클립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잔이고요. 술잔으로 써도 됩니다. 이거 제가 옥션에서 구입했는데 한 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회차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빡치는 게 생각나면 바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